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의 총선 중계하는 것보다 미국의 대선 중계하는 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을 열심히 중계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국민들도요, 미국의 정치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바닥부터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한국의 정치에서 한 표를 행사할 때 우리도 정신 좀 차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의 그 유세에서요, 지난주에 곳곳에서 이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유세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아마 대선에서 저런 일을 바라본 거는 거의 유례가 없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미국 시간으로 이 화요일, 그러니까 3월 15일 날 시작되는 이 미니 슈퍼 화요일 투표에서 트럼프가 플로리다나 이런 데서 이겨버리면, 즉 이 성자 독식을 하는 두 개 주에서 트럼프가 이겨버리면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거의 확정됩니다. 95%쯤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반 트럼프 세력들이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지금 총집결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지지자들끼리 단순히 이 주먹 다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소리를 갖다가 히스패닉 있게 한 명이 크게 그 유세장에 가서 방해를 하니까 경찰이 끌어내니까 트럼프 지지자 한 명이 때렸다.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100명 단위, 1000명 단위의 반 트럼프 시위대들이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되어 가지고 지금 트럼프 유세를 방해하고 연단으로 돌진을 하는 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자, 그것은 미니 슈퍼 화요일 날 성자 독식을 하는 플로리다 등 큰 주에서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플로리다는 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주류가 미는 그 마르코 루비오의 지역구입니다. 거기에 상원 의원이죠. 자, 여기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날짜로 이 플로리다주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루비오를 44대 27로 압도적으로 누르고 선두를 달렸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지난주에 비해서 6%가 상승했는데 루비오는 떨어졌고요. 크루즈는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유권자의 3분의 1은 이미 성자 독식 플로리다 프라이머리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했고 20%도 거의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폭력 사태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다수의 시각입니다. 66%는 트럼프의 반응이, 그러니까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트럼프가 세게 이야기했죠. 후보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고 22%는 그래서 트럼프를 더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요.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46%로 루비오 22%보다 2배 이상 앞선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자 독식죄를 채택하는 플로리다에서는 99명의 대의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겨버리면 99개를 통째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또 오하이오가요, 이 성자 독식하는 주인데요. 여기에서 이 트럼프와 팽팽한 싸움을 하는 것은 이 케이식입니다. 지금 케이식은 4등 달리고 있는 주지사죠. 오하이오예요. 그러니까 저거 집에서는 그래도 힘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식이 38, 트럼프가 38이고 여기서도 크루즈나 루비오는 또 16,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폭력 사태에 의한 트럼프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두 군데 다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오하이오에서 트럼프가 이겨버리면 66개를 또 통째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 99개, 오하이오에서 66개를 가져가면 그걸로 트럼프 성으로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의 이 폭동 선동에 대한 혐의로 이 경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즉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폭동을 선동했느냐. 트럼프가 뭐 그렇게 말하는 건 TV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막 자기 유세를 방해하는 사람을 때려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폭동 선동이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이 경찰이 그 트럼프 지지자 78세 백인이 유세장에서 흑인 시위자를 때렸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 트럼프 본인이 이런 사람,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시켜서 폭행이 이르도록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는 경찰까지 동원해서 트럼프를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거 보면 비슷한데요. 오바마가 있는 백악관은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의 폭력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이 집권 세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힐러리하고 만약에 붙게 되었을 때 의외로 또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선을 할 때 트럼프를 갖다가 이 미국의 오바마 등 집권 세력이 나서서 떡을 좀 만들어 놔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지금 유세장의 폭력 사태가 생기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화당이 트럼프의 그런 국민을 패를 가르는 말 표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화당이 리더십을 보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또 한 여기자가 유세장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트럼프 유세장에서 회사가 트럼프 편을 들었다 해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 트럼프 선거운동본부 직원으로부터 트럼프 유세장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회사가 내 편을 안 들고 트럼프 편을 들어서 자기가 사표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미국에도 지금 이제 기자까지 맞았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 속에서 민주당의 큰 손들이 히스패닉 투표에 거액을 후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지금 보도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자 비하 발언에 분노한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배후에 민주당의 선거 자금을 대어온 큰 손들이 나섰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억만장자라고 해가지고 이 금융으로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번 조지 소로스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뭐 영국의 이 파운드화에도 장난을 치고 한국의 뭐 이 IMF 때도 뭐 장난이 있었다, 이런 소문도 돌고 곳곳에서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또 뭐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해서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심지어 뭐 이 그루지아, 소련의 러시아에 영향이 있던 그루지아 민주화 운동에도 소로스가 관여했다. 뭐 동구권 체코니 뭐 헝가리 이런 데도 관여를 했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히스패닉을 공화당 투표 현장으로 끌어내서 트럼프 표를 갖다가 줄여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민주당의 거액 후원자들이 이민 유권자 승리라는 한 선거 외곽 단체가 주도하는 히스패닉 투표 제거 운동에 180억을 후원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정 어떤 인종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에 이렇게 돈이 대규모로 투입된 것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패닉 비율이 높은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 등 3개 주에 주로 쓰일 거라는데요. 딱 트럼프 선거 앞두고 그 주에 지금 미리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동원해 가지고 투표를 한 번도 하지 않는 히스패닉들을 이 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즉 40만 명을 새로 투표를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 미국이 대선에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요, 저는 트럼프가 문제가 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그 트럼프의 문제들보다도 트럼프가 지적하는 미국의 기득권 세력을 붕괴시켜야 된다. 미국의 돈 많은 놈들이 정치인들을 포획해서 뒤에서 주무르면서 사기치고 있다라고 날것으로 이야기하는 트럼프 말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단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한테 저렇게 다가드는 것은 거지요. 미국의 백인들이 바보라서 저 짓을 하겠습니까? 그걸 막으려고요. 이제 히스패닉들한테 돈을 떼줘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트럼프 반대 투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꺾이지 않고 저는 공화당의 후보가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성 정치에 분노한 민심을 트럼프가 대변하고 있고요. 막말을 하지만은 득실을 따지면서 매우 영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부분이 이미 미국의 대선 이슈가 됐습니다. 미국이 자유무역을 하고 뭐 FTA를 하고 TPP를 하고 이러면서 미국 국민들, 미국 노동자들 다 죽는다. 미국도 이제는 국경을 봉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말이요. 매우 계산되어진 채 이 사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이슈가요. 이미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글로벌화를 미국이 주도했는데 그 결과 미국이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거 그만하자라는 미국 국민들의 자각입니다. 누가 제일 피해를 받냐? 공장 제조업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버리고 사라져버림으로써요.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 미국 사회를 주도하는 백인 노동자 계층이요. 트럼프를 신처럼 떠받드는 이유는 트럼프가 자신들이 왜 가난해졌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아까 소로스 같은 놈요. 그런 사람들이요. 미국의 자유무역을 개방하고 미국의 금융을 개방하고 이러면서 뒤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요. 개혁적인 척하고 진보적인 척하면서 그런 쪽에다 돈을 갖다 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미국 국민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한국 정치를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십시오. 한국의 언론을 움직이는 사람, 종편을 움직이는 사람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정치인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정치인 뒤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제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황장수는 경제를 잘 모른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맨날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바람을 제가 소개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거짓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2002년 대선할 때쯤 굉장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열풍이라 해가지고 룰라가 노동자 출신으로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브라질을 완전히 발전시키고 있다. 브라질 경제가 살아나고 부를 갖다가 공평하게 분배하면서 저소득층이 살아났다 하면서 한국의 좌파들이 그냥 정말로 찬양을 하던 룰라. 그 룰라가 물러나니까 임기를 2번 하고도 아쉬워서 지 끈앞을 하나 앉혀놨죠. 여자 호세프라고요. 무능한 여자를요. 그런데 룰라하고 호세프가 둘 다 부패하다고 지금 비리가 터졌어요. 에너지 회사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깜빵에 갈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브라질 국민이 400개 도시에서 600만 명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 둘이 쳐넣으라고, 대통령은 탄핵하고 둘 다 깜빵에 쳐넣으라고 데모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요. 정말로 이 브라질을 구한 서민을 대통령처럼 찬양받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이래 됐겠습니까? 이것도 전부 사기였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사기가 있었지요. 서민의 친구라는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요, 정치인들은요, 말로 갖고도 믿지 말고 그 순간에 빠지면 잘 모릅니다.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진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정권이 가장 재벌하고 지낸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브라질에서도요. 나라에 있는 자원들 팔아가지고 그 자원값이 좀 비쌀 때 흥청망청한 사람 돈을 가지고 서민들 좀 나눠주면서 인기 끌어가지고 지 도둑질 해먹다가 지금까지도 집권하고 있는 룰라나 그 똘마니들이 지금 깜빵 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세상에요. 그렇게 쉽게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쉽게 낱말 믿지 마십시오.